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1,458만 원으로 지난해 연말까지의 평균 분양가보다 10.4%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12.5% 상승한 것으로 부동산알 114는 2000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처음으로 전국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400만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봤습니다.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이달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전국 89곳, 총 6만 1,312가구입니다. 지난해 11월 분양 실적의 배가 넘는 물량으로 2015년 이후 11월 중 가장 많은 물량이기도 합니다. 상반기에 계획된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은 총 23만 908가구였지만 실제 분양에 나선 곳은 53.6%에 불과했으며 11월 계획 물량 가운데 절반이 넘는 3만 3,894가구는 이런 계획이 미뤄진 단지입니다. 올 9월 가구 업체들의 국내 출하 수준이 2018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시장의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이사가 크게 줄자 가구, 인테리어 업체들이 유탄을 맞은 셈입니다. 통계청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9월 가구 제조업 내수 출하 지수는 88.2로 지난해보다 12.67%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전국 평균 분양가가 연말까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지만 전국에서 밀어내기 분양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또 원자재 값과 인건비 인상에 공사비까지 오르면서 최종적으로는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님들, 오늘 또한도 우리 시청자님들 요즘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 움츠리고 가만히 계시기보다 조금 더 나들이도 좀 많이들 가시는데 요즘 업자나 좀 악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틈새 시장도 찾고 이 부동산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좀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또한도 역시 시청자님들과 즐거운 부동산 정보 공유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님들한테 좋은 기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정말 마음이 아주 차가워지는 그런 뉴스들이 많아서 참 우울해지는데 그래도 저희 좀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현훈 전문가님이 확장하는 곳을 사야 잘 먹고 잘 산다. 이 강의 또 한 번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대구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정현훈 전문가님 이 대구 지역 특별 세미나도 있었는데 자, 과연 대구에 이 확장하는 곳 어떤 곳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또 대구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장을 오랜만에 대구에 계신 분들하고 좀 얘기도 나누고 좀 소통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결국은 이 대구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좀 대구의 좀 미래도 좀 봐드렸고 대구뿐이지만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고 경기도권에
건물이 계신 분도 계시고 더불어서 토지를 보유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미래가 좀 어떤지 좀 상담을 해드리면서 자산 관리도 해드리고 투자도 좀 도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대구를 좀 갔다 왔는데 열기가 항상 대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투자를 좀 잘하신 분들이 좀 갈 때마다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대구가 어쨌든 현재 부동산이 좀 많이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대구가 있을 수 있었던 좀 배경이 좀 뭔가 이 대구를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좀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제대로 해본다는 건 결국 우리가 부동산을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잘 먹고 잘 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보단 더 나은 내일의 미래를 위해서 대구를 통해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 광역시는 1981년 직할시에서 승격과 함께 달성, 칠곡, 경상군 일부를 좀 흡수를 하면서 대구가 자그마했지만 지금 이렇게 좀 많이 좀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일단 상업지역이 또 많고요. 더불어서 공업지역도 많고 그리고 시장도 많아요. 그래서 동남 쪽으로 가면 뭐 경산이라든가 경주라든가 아니면 뭐 울산이라든가 쭉쭉쭉쭉 오른쪽 끝으로 가면 바닷가 물이 보이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또 부산도 가게 되는 거고 요쪽으로 가면 또 포항도 가게 되는 거고 저쪽으로 가면 뭐 창원 마산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도시 지역들이 끝자락에 국토 끝자락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서울을 올라올 때 뭔가 여기 대구를 좀 거쳐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업유통망, 시장, 그리고 일자리까지도 대구에 좀 많이 형성이 되고 하다 보면서 지금의 좀 대구가 커지게 되면서 지금이 대구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대구가 우리가 한 번쯤 좀 관심을 보시고 투자를 하실 때 투자 기회 지역을 보시면 일단 대구가 상당히 큰데 원래 이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다. 그래서 대구는 요만큼 자그마했어요. 근데 70년대, 이제 80년대로 나아가게 되면서 대구가 이렇게 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군들을 막 먹는 거야. 그래서 경상군도 그렇고 막 칠곡군도 그렇고 막 먹어요. 그래서 1970년대만 하더라도 달서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981년 이제 80년대가 도래했죠. 80년대로 지나게 되면서 대구에서의 서구로 편입이 되거나 대구에서 남구로 좀 편입이 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달서면 자체가 어떤 곳이냐? 이제 요짝이란 말이에요. 요짝. 대구의 이제 서쪽, 서남쪽이란 말이에요. 요쪽을 대구 서구 남구로 편입을 하게 되면서 도시가 엄청 커지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동네에 부동산이 있으셨던 어르신분들이 땅 부자분들이 왕창 건물도 생기면서 엄청나게 좀 부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대구가 서쪽, 남쪽으로만 커진 게 아니라 대구가 동쪽으로도 켜집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경산이 있죠. 그래서 경산군 서면이었는데 똑같습니다. 1981년도가 되면서 이 경산군이었던 곳이 달성군이었던 곳이 어떤 곳으로 바뀌냐면 모두가 다 아는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는 수성구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투자 기회라는 걸 보실 때 기존에 있는 도심 좋습니다. 강남 좋아요. 송파 좋아요. 수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뭐 20억, 30억, 50억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알아서 뭐 합니까? 내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투자 기회 지역을 조언을 드리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건 이 30억짜리가 빠져봐야 뭐 얼마나 빠지겠어요? 뭐 3억으로 빠지겠습니까? 빠져봐야 뭐 27억,
25억으로 빠지겠죠. 아무리 많이 빠져봐야 뭐 20억으로 빠질 텐데 이거 알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커질 때 우리는 커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도시가 되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면 누구든지 간에 자산이 많으시든 적으시든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구에서 서남쪽에 뭐 칠곡이라든가 뭐 견산, 뭐 달성, 군 이런 곳이 있었는데 성서면 2곡이라는 곳이 있고 농공읍 본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게 성서면 현재 이곡동이죠. 그래서 산 좋고 농사 짓기 좋고 거주하기 좋은 동네고 농공읍 본릴이 요 달성 라인입니다. 그래서 뭐 없어요. 뭐 거주할 곳도 없고 그냥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지역이 도시로 편입이 되고 개발을 하게 되면서 역대적인 이런 성서 산업단지가 우리나라 최대 내륙단지가 370만 평입니다. 84년서부터 1차 2012년까지 28년 동안 성서면이라는 곳에 무지막지한 투자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자금이 들어가고 기업 자금이 들어가면서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현재는 우리나라 최대 내륙단지 300만 평 이상의 어마어마한 일자리 대규모가 들어가면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됐다. 더불어서 농공업 같은 경우도 면, 읍, 지금도 이제 리인데 이 동네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 달성공단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도 그렇고 달성도 그렇고 일자리가 들어가면서 농사 짓던 어르신들이 갑자기 세를 받는 건물이 생기시게 되고 갑자기 초가집만 사는 걸 좋아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나는 그렇게 아파트가 좋더라고 하면서 이사를 하시게 되고 손주분들 자녀분들한테 증여도 해주시고 부동산도 주시고 월세 받는 부동산들이 집안에 갑자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가 전에는 좀 자그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할시, 광역시가 되면서 잡아먹었다. 성서를 잡아먹었고 달성을 잡아먹게 되면서 지금의 대구로 이르르게 됐다. 결국은 이 맛을 보신 분들은 항상 부동산이 기회가 넘친다. 부동산은 항상 집안을 밝혀주는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 같은 존재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면 미래를 볼 때 암울하고 터널인데 뭐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동산들은 변화가 도시가 되고 개발이 되는 곳에 부동산을 소유하시면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 라는 이 신념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을 항상 즐겁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좀 어려울 때도 있지만 분명히 항상 기회는 있으니까 시청자님들 도시가 커지는 곳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 복을 상징하는 두꺼비. 그래서 이 수성구가 전에 이 경산과 이런 서면과의 만남을 통해서 달라졌다. 그래서 수성구가 요렇게럼 돼 있습니다. 수성구가 요렇게럼 돼 있는데 반을 찍으면 서쪽은 수성이고 오른쪽은 이제 경산, 서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시가 커지면서 수성구가 좀 여기에만 담기엔 좀 작은데 하면서 경산군 땅을 잡아먹은 거야. 그래서 철도도 이렇게 반월 땅이랑 이어가지고 멋지게 길게 철도를 좀 내놓고 도로도 좀 나고 하면서 수성이 이런 정부 공공기관이라든가 문화시설이 많아요. 그래서 수성 같은 경우가 그냥 대구의 강남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도 가격인데 가격은 뭐 괜히 오릅니까? 공공기관이라든가 더불어서 문화시설, 즐길거리 보면 이 강남에 계신 분들이 제가 여의도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강남에 계신 분들이 굳이 여의도를 선호를 하지를 않아요. 왜 선호를 안 하냐면 여의도 가면 뭐 할 게 없는 거야. 요즘에야 뭐 물 주변 뭐 공원 개발하고 고수부지 개발하고
뭐 IFC 들어가고 조금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문화예술이라든가 뭐 전시회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다 강남에서 일어나는데 여의도 뭐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강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모든 누릴 수 있는 건 강남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성구도 이런 즐길 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공기관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학군도 형성이 되게 되고 아이를 키우려면 수성을 가야 된다고 하고 하면서 요즘 대구 수성이 핫한 게 또 뭡니까? 주상복합을 엄청나게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좀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피가 3억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또 마이너스 P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뭐 계속된다기보단 살짝은 좀 일시적인 걸로 좀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수성구에는 수성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도 이런 속초호수가 있다 보니까 호수 주변으로 너무 좋잖아요. 광교 같은 경우도 원천, 호수, 이런 신대, 호수가 있게 되면서 참 살기가 좋고 동네가 그레이드가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요. 더불어서 의왕 같은 경우도 백운호수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백운호수라는 걸 통해서 호숫가 주변에 한 평에 막 6천만 원 가버리니까 엄청나게 경이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롯데도 들어오고 하면서 호숫가 주변에 참 살기가 좋아졌다. 그래서 수성못 같은 경우도 현재는 좀 개발을 좀 많이 안 했다. 그래서 수성못 주변은 앞으로도 좀 미래 가치가 좀 있는 부분은 수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산 서면이었지만 수성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때 또한도 역시 부동산을 요 동네 보유하셨던 분들이 참으로 좀 많이 오르게 됐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기회는 항상 부동산이 뭐 오른다, 떨어진다. 부동산은 오를 때 사야 돼요, 떨어질 때 사야 돼요. 근데 의미가 크게 없는 게 내 자산 규모와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 자산 규모와 맞게 내가 5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자산 규모에 맞춰서 투자할 물건 지역들은 항상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대강 얘기하는 것 같지만 부동산은 값이 오르냐 안 오르냐를 위치가 전부 말해줍니다. 결국은 어떤 위치가 개발이 이루어지는가, 어떤 동네가 정부가 계속 이쁘다 이쁘다 하고 있는가, 아이들도 이쁘다 이쁘다 해야 이 아이가 밝고 이렇게 좀 뭔가 긍정적으로 크지, 안 이쁘다 안 이쁘다 하면 잘 크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이 군사 경계선 주변 같은 경우도 누구는 자꾸 싸다 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싸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속초가 좀 올랐고 강릉, 뭐 동해 뭐 다 조금씩 올랐어요. 근데 미래 가치가 계속 개발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반짝 시장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은 포항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들어가서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개발이 돼서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했지만 어느 순간 정부가 이쁘다 이쁘다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산도 좀 약간 소외된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는 대구 같은 경우는 그 속에서 정부가 지자체에서 동대구 역세권 막 개발하고 성소산단 막 개발하고 경산 땅 잡아먹고 달성 땅 잡아먹고 막 커지게 되면서 대구에서 부동산 있으신 분들이 팔게 웃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 개발만 했다 하면 동서남북으로 막 다녀요. 그래서 이분들이 서울이 개발하면 서울 출장와, 경기도 개발한다면 경기도 출장와, 요즘에 이제 충청도 개발한다니까 세종, 대전에 막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쁘다 이쁘다 하는 곳, 계속 개발하는 곳을 찾으셔야지 시청자님들의 미래가 밝다라는 점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시가 커지는 곳이 있어요. 커지는 곳은 즐겁습니다. 도시가 이제 커지다가 막 만 대가 있어. 그럼 이런 곳들의 부동산 소유하신 분들은 표정이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전국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만남을 가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첫 인상만 보도, 첫 말 한마디만 봐도 딱 밝으신 분은 여유가 있으신 분이요. 근데 좀 표정이 안 좋아 여유가 없는 사람이 이상.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부동산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 위치는 이쁘다 하는 부동산, 개발하는 부동산. 그래서 내가 어떤 지역에 40년을 살아도 내가 부동산을 50년 보유해도 자기 부동산도 모르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함부로 매도하고 함부로 매수하시는 걸 주의하시면서 돌다리 한 번쯤 두드리시면서 매수 매도 주의하시면서 앞으로 미래가 확실히 밝은 위치의 부동산을 찾아내시는 게 참 중요하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확장하는 것은 언제나 관심 가지셔야 된다는 점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에서는 늘 입지가 다 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냥 뭐 위치 그 자체만 보실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얼마나 확장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현훈 전문가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돼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생존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과 세미나 열리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현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꼭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혼자서 소갈이하지 마시고요. 저희 고민 해결 코너의 문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로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지번, 면적 같은 정보들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남겨주시는 정보는요, 저희가 전혀 외부로 전달하지 않고 있고요. 정말 상담 목적으로만 쓰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희 고민 해결 코너의 문 두드려주고 계신데요.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는 지묘동 산 58-2번지 소유주입니다. 지묘동이면 이게 어디일까요? 대구 동구. 아, 대구 동구 지묘동. 지묘동. 네, 산 지묘동. 58-2번지 네. 그린벨트 임야입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그런 걸까요? 예, 여기 전망도 궁금하지만은 네. 지금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서 이제 여기가 토지가 도로가 나면서 단절 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절 토지가 해제 요건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해제를 위한 조치를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네. 보유를 앞으로 계속 해도 될런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자, 지금 이 토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 좀 어떤 예. 식으로 해결을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전문가님, 대구 동구 지묘동 이 토지입니다. 정말 가까이에 지금 대구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있는데 지금 이 토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그렇다도, 시청자님. 예, 매번 정연훈 전문가님의 강의를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보신다니까 제가 더 잘해드려야 되겠네. 예. 자, 우리 그, 시청자님 지금 보니까 예. 외곽순환도로 이제 바로 옆에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좀 투자 쪽으로 좀 먼저 사놓으신 걸까요? 그렇죠. 아, 예. 투자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제가 좀 조언을 드린 게 대구가 요만했는데 좀 커진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막 커지면서 하다 보니까 막 잡아 먹었어요. 4차 순환성 고속도로죠. 예. 그래서 요 경부고속도로랑도 요 있고 중앙고속, 요 부산, 동대구 IC랑도 이제 교통이 이제 매우 편해졌잖아요, 시청자님. 예. 자, 그러면 현 상태에서 우리가 이 위치적으로 보나 이제 뭘로 보나 한 번쯤 우리가 좀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게 자, 일단 도시가 커진다는 건 되게 좋은 거죠, 시청자님? 예. 그렇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외곽순환도로가 어쨌든 이제 생기고 개발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좀 개발을 좀 많이 했던 게 1기 신도시가 좀 생기면서 서울도 주변에 외곽순환도로를 좀 많이 냈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2기 신도시가 되면서 제2외곽순환도로를 좀 냈고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 서울처럼 대구도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외곽순환도로를 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보시게 되면 지금 서울처럼 비슷한 신도시 느낌이 나는 게 도남 공공주택지구 아세요, 시청자님? 예.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연경 아시죠? 예. 예. 그러면 바로 도남과 연경을 잇는 도로가 요 대구 외곽순환도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아래쪽에는 금호워터폴리스 그리고 뒤쪽에는 요 대구 뭐 웰리스 요 사업이라든가 공항, 군부대 이제 뭐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위치 자체가 여기는 느낌이 좀 위치가 좀 판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미래가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가 밝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강남의 세곡동도 그렇고 내곡동도 그렇고 제 고객분이 여기에 또 부동산이 또 많으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처럼 그린벨트가 여기 다 많으시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현 단계는 시청자님이 전략을 짜신다는 건 뭐냐면 주변에 사례 수집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사례 수집과 더불어서 나와 함께할 사람을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청자님. 아, 예.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정면으로 좀 반박을 해서 이 가격은 아니다. 이 사례가 있는데 왜 이러냐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례가 어디에 많냐면 내곡, 세곡동의 사례가 많아. 아, 그래서 현재는 기본적으로 이걸 끌어온다 그래서 100% 사례를 적용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시청자님만 지금 뭐 좋은 상황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좀 짜증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주변에 보면 다 임야였잖아요. 예. 다 임야였는데 다 갈아엎었단 말이에요. 예. 도로를 내기 위해서. 예. 그러면 이분들이 다 똑같이 우리 시청자님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예. 잡아먹히신 사례, 더불어서 뭐 덜 받으신 사례, 활용성이 좀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신 사례. 왜냐하면 중간에 쪼개먹었잖아요, 시청자님. 예. 근데 주변에 사례가 뭐 산 40다지, 20번지, 2번지, 18번지, 답도 있고 다 많이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주변에 거래 현황이라든가 보상 현황이라든가 이 사례들을 좀 수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사례는 좀 수집해 보셨나요, 시청자님?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우리 그 산 58-2번지 바로 맞은편에 도로 맞은편에 예. 지모동 356번지 일원이 예. 이번 그린벨트 지역에서 예. 주거 지역으로 예. 해지가 된다고 공람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좋은 맞은편 일이에요. 삼각지. 예. 그 맞은편 삼각지에 있지요. 예. 356-1번 지역이 그 세모
세모식으로 되어 있는. 예, 바로 위에 건너편에 있으신 거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왼쪽, 예. 왼쪽 지역에. 예. 도로에 쌓인죠. 아, 산으로 보이지만 위치가 좋으니까 주변에 다 아파트가 들어가니까 달라질 용의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딱 봐도 그 그렇게. 지역은 이번에 예. 그린벨트가 해지가 된다고 공람 예. 중에 있는데 예, 그거하고 이거는 뭐 또 똑같은 조건인데 예, 우리는 이번에 그린벨트 해지에서 예. 누락되어 가지고 예. 이게 왜 이러냐 공평성이 안 맞다 싶어서 아, 좀 약간 뭐 자기들 뭐 입장 차이인데 예. 뭐 폭이라든가 뭐 규모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요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혼자 얘기하시기 좀 그러니까 예. 제가 같이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같이 해서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점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요 앞에도 보면 요 삼거리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럼 이 주변이 이렇게 도로가 났으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죽여버리면 안 되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따로 해서 연락해서 좀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예. 주변에 1차적으로 상황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현 상황에서 좀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미래 가치적인 부분에서 매우 좋으시니까 혼자 이제 그만 답답해 하시고 제가 같이 해서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따로 한번 깊이 한번 얘기를 해서 연락해서 좀 처리, 좋은 결과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그 맞은편에 네. 북쪽으로 맞은편에 예. 한 3,000평이 안 되는 지역이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거든요. 예. 딱 봐도 이제 옆에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밀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한 김에 그거 말고 왼쪽, 예. 그거 옆에 왼쪽 도로에 쌓인 쪽. 여기 거기가 356번지 이런. 또 위쪽 350 아니 그쪽 말고 356번지. 지묘동 356번지. 네, 잠시만요. 여기시네. 예, 지묘동 예. 356. 그 예. 일대가 한 3,000평 가까이 되는데 네.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거든요. 주거 지역으로. 네. 시청자님 거 이제 여기 있으시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느낌 자체가 절토 면적 자체가 10,000평이 안 넘잖아요. 예, 안 되죠. 네, 10,000평이 이제 안 된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용이하기가 좀 수월한 경우가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딱 봐도 농사를 뭐 광활하게 짓기도 뭐하고 요도로 좀 냅두기도 뭐하고 한 부분에서의 좀 과정입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면 이 사례가 어쨌든 벌어진다는 건 좋은 사례예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요것과 이제 같이 맞물려서 제가 조언을 같이 해서 좀 드릴 테니까 따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상황은 좀 좋으시다는 거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상황인데 정현우 전문가님의 조금 더 깊은 연락 있을 테니까 그 연락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아이고, 시청자님?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가 않네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전화 받고 너무 기쁘셔서 좀 전화 버튼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가 문자로 들어온 사연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중원구 중앙동 중앙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23평 보유 중인데요. 10억을 보던 부동산이 지금 8억대로 떨어졌어요. 지금 팔까요? 아니면 거주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정말 뭐 1억, 2억 떨어지는 건 요새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런 사연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성남입니다. 자, 전문가님, 과연 우리 시청자님 그냥 사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뭐 정리를 하고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즘 이제 부동산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더 떨어져라, 더 떨어지면 내가 사겠다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왜 떨어지냐,
올라야 되지 않냐. 많은 불안감들을 호소하십니다. 일단 성남 같은 경우는 구도심 전체가 수정구라든가 중원구라든가 전방위적으로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재건축도 같이 진행이 되면서 좋은 위치 하나 요 수정구나 중원구에 하시면 선택을 잘 하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도 이 성남을 다녀왔는데요. 현 상태는 지금 시청자님 부동산이 가까운 역이 신흥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호재를 좀 간단하게만 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힐스테이트는 2014년도 즈음에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보시면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져가는 부동산을 부셔가지고 하늘채 랜더스가 멋지게 이렇게 들어갔고요. 더불어서 이 신흥역 바로 앞에 보면 도안중 1, 2 해가지고 지금 멋지게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탈바꿈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이 들어가면서 동네가 금강동이 아주 그냥 금캤죠. 부동산 소유하신 분들 지금 얼굴에 광이 나죠. 그래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고 그러면 현 상태에서 개발이 여기만 하냐? 더 이루어집니다. 상대원 2구역이라 그래서 여기가 지금 2주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원 3구역이라 그래서 여기도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합을 하게 되면 1만 세대가 기본적으로 넘어요. 그래서 성남판 헬리오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개발이 좀 진행이 되면 결국은 개발하고 투자하고 사람들 오고 가고 하시고 공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돈이 여기에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흥도 건너편에 수진이라든가 신흥동이라든가 개발이 계속 한창이에요. 그래서 장점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변에 개발을 2030년까지 밑도 끝도 없이 개발을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럼 개발이라는 건 아니 별 볼품도 없는데 누가 돈을 투자를 하고 누가 분양을 하고 누가 개발을 하겠습니까?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돈들이 모이는 것들만 제가 포인트를 잡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개발은 개발대로 두고 단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계속 이제 입주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얘는 연식이 좀 밀리니까 상대적으로 좀 값이 좀 소외되거나 덜 오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내신다고 한다면 결국은 얘네들이 개발이 돼서 좋은 분양, 이 아이도 한 12월쯤에 분양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얘도 주변 아이들에 의해서 같이 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게 되면 얘를 이제 팔아서 뭐 상대원 뭐 2구역을 가든 3구역을 가든 얘를 한 가려면 한 5억 정도는 있어야 되고 얘는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러면 또 따로 전세집 구하고 또 월세 가야 되고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 앞에 있는 애를 좀 노려를 좀 보신다든가. 근데 현재는 부동산을 팔기도 사기도 어렵습니다. 빨리 팔려면은 또 급매를 해야 돼요. 그럼 또 마이너스 해야 되죠. 그러면 이도저도 아니게 이제 머리만 쓰다가 골아파죠.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주변 상황 자체는 시청자님한테 분명히 좋은 호재니까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유지를 하시는 쪽으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자, 어떤 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그 당진에 네. 먼저 주소 알려드렸는데 네, 주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가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주소를 밖에 나와 저희가 있어서. 그러면 미리 네. 받았던 주소 맞는지 한번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예. 충남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773-4번지라고 맞아요. 하셨어요. 네, 예. 맞으실까요? 자, 예.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걸까요? 그거를 그냥 매매를 할까 그냥 놔둬도 될까요 해서
아, 이걸 좀 정리를 할까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할까 이런 부분 궁금하시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충남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토지입니다. 과연 보유를 계속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보유를 하냐 정리를 하느냐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시청자님. 자, 당진에 어찌 보면 이제 대로변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시청자님. 네. 네, 그 당시에 살 때는 무슨 마음으로 사셨어요? 아, 그냥 저희는 농사 져서 쌀 안 사 먹으려고 사긴 샀었는데 네. 요즘은 그쪽이 이제 가끔 이제 또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대기 근처십니까? 안산이에요, 저희. 안산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래 전망을 좀 봐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예, 근처에 이제 보면 일자리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뭐 한보철강, 뭐 현대제철 네. 해가지고 뭐 주인이 좀 바뀌어가면서 이런 철강 산업이 주변에서 좀 벌어지면서 어쨌든 일자리가 있으니까 일자리 주변은 어쨌든 이런 아파트라든가 당진, 현대 엠코타운이라든가 뭐 공원, 뭐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시청자님. 근데 동네가 이렇게 일자리가 좀 들어갔는데 제가 오늘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당진 자체가 요 서산 자체가 확장 속도가 좀 느린 동네입니다, 시청자님. 네. 확장이 좀 느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하고 답답할까요? 행복해할까요? 글쎄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투자해서 답답한 사람이 많아요, 시청자님. 네. 예, 왜 그러냐? 아니 정부가 더 이상 이쁘다 안 하잖아요. 기업들이 예, 예. 더 이상 투자를 안 하잖아. 예.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뭐야? 요 앞에 이런 도로 붙으면 좋은 것 같고 계획 깔리면 좋은 것 같고 싸면 좋은 것 같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하실 땐 도로, 모양, 가격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예. 위치가 중요합니다, 시청자님. 거기는 예전에는 돌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도로 도로가 없었으면 도로 나와서 너무 좋은 거고, 시청자님. 시간이 좀 예, 예. 하신 지 좀 꽤 되셨네요. 예, 예. 그러면 같이 올라서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네. 계속 유지를 하시려면 뭔가 개발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시청자님. 네. 근데 개발 행위를 하려면 또 돈이 들잖아요. 예, 예. 그럼 내가 돈을 더 투자를 해서 다시 수익을 내거나 차익을 발생할 수 있을까? 이걸 보셔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기업의 더 큰 투자와 정부의 더 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정부와 기업이 많은 관심을 안 주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면 그런 좀 아쉬운 동네가 어떤 동네냐. 서산 당진 그리고 포항 아세요? 네. 포항도 정부가 많이 이쁘다 안 해주니까 도시가 빨리 안 커져요. 일자리는 빨리 생겼는데. 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개발 행위를 할 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동을 하는 동네는 가까운 곳에 평택 아세요? 네네네. 네, 평택으로 빨리 이동하시는 방법을 하시든 네. 천안 아세요? 네. 천안으로 하시든 천안 또 붙어 있는 데가 세종 아세요? 예, 예. 요런 데를 가야 돼요. 왜 네. 요런 데를 가냐? 정부가 여기는 이쁘다 하잖아. 예. 애가 밝게 크려면 너 못생겼다 해야 돼요. 너 이쁘다 해야 돼. 이쁘다 해야 돼. 그 이쁘다 하는 데는 정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현재는 시청자님 부동산이 나쁘다는 얘기는 하나도 아닙니다. 네. 밝은 미래가 있는 곳을 가야 네. 그래서 애를 키우더라도 좋은 환경인 곳을 가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부동산 토지 같은 경우는 좋은 네. 환경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네.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릴 테니까 요 방향대로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돼 있어서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수고는요. 서울경제TV입니다.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경북 경산시 네, 남천면 네, 삼성리 네, 37-2번지하고 네.
그냥 361번지 네. 다시 2. 네. 요거는 이제 도로로 내기 위해서 저는 주택지로서사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확보를 해놨는데요. 네.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걸 좀 상세히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토지가 둘입니다. 경북 경산시 남천면에 삼성리 산 37-2번지랑 삼성리 361번지 요렇게 지금 앞으로의 좀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자, 전문가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시청자님. 자, 지금 보시면 도로 앞에 361-2번지가 도로 이렇게 붙은 부동산이시고요, 시청자님. 뒤쪽에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 때문에 시청자님이 이걸 사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앞에는 뭐 계획 관리가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산, 임야한 형태로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시청자님이 여기에 뭐 개발 행위를 하실 겁니까? 네, 저는 주택지로서 네. 앞으로의 개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 이쪽에 개발을 하신다고요? 예, 예. 참고사항은 요즘에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우신 건 아시죠? 네, 네. 예, 서울에 이제 오피스텔 팔고 뭐 빌라 팔고 신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뭐 엄청 이제 부자라기보다는 이제 다 대출로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도 지금 이제 어려운데 이렇게 좀 지방에서도 이제 경산 쪽에 이렇게 뭔가 이제 개발 행위를 하신다고 하니까 네. 저는 이제 막 긍정적으로 당연히 이제 응원은 하겠지만 네. 좀 금리도 좀 너무 많이 오르고 요즘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도 시청자님 막 개발하고 싶어요? 시를 봐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를. 그죠? 시를 일단 조언은 충분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청자님. 네. 예, 예. 그래서 전원주택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경산이신데 네. 좀 내려오시면 청도지 않습니까 또? 네, 예. 그래서 청도도 그렇고 경산도 그렇고 전에 비해서 카페라든가 전원주택 단지가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청도 같은 경우도 주변에 뭐 놀이시설도 좀 들어가면서 되게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개발하시는 것도 좋은데 경쟁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시청자님. 네. 결국은 이제 개발하셔서 뭐 분양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분양을 하시려면 뭐 요즘에 특히나 뭐 프로모션도 걸어야 되고 인테리어도 또 신경 써야 되고 돈 들어갈 게 무진장 많아요. 네. 오로지 시청자님의 생각이실 수도 있고 주변에 뭐 그 사업을 하시는 업자분이 좀 꼬시실 수도 있는데 철저하게 시청자님의 주체적인 생각이십니까? 예, 예. 아, 그러세요? 예. 저는 좀 약간 말려드리는 거 싶네. 왜냐면 하셔도 되는데 예. 상황 자체가 좀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시청자님. 예. 지금 상황은 어렵다. 예.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예. 그 내년 이맘때쯤 좀 상황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더불어서 뭐 추가적인 뭐 토지 매수라든가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일단 객관적으로 우선 좀 말려드리고 싶고 타이밍을 본다면 내년 이맘때쯤에 뭐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라든가 매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예. 길목은 참 좋으세요, 시청자님. 예, 예. 요즘에 뭐 경산도 그렇고 뭐 철도 도로 호재가 좀 많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내년 이맘때쯤으로 보시자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님 판단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생존 투자라는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 또 세미나 열리게 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같이 상담 도와주신 정현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쌤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